잃을 것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있죠. 사회적인 위치나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이들에겐 행동에 걸맞는 이유가 있고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을 게 없는 분들은 그 이유와 선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행동을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라면 쉽게 고르지 못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상대가 대비할 수 없고 선택의 리스크도 적으니 이분들의 선택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탈옥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폭탄으로 감옥을 날려버리는 거죠. 폭탄을 쉽게 반입하려면 아는 사람 뱃속에 폭탄을 넣어서 감옥에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조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나도 죽을 수 있지만 일단 살면 이만한 개꿀이었거든요. 등에 지도를 그리고 동료를 모으고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 대신 사람 몇 명만 죽이면 상황은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여러분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임원희의 6번째 이야기. 오늘은 조커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 조의 재산과 첨단 무기로 무장한 배트맨을 조커는 휘발유와 폭탄만으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조커는 계획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 따윈 값싼 것을 겪고 인생의 밑바닥을 보았기에 상대의 밑바닥에 숨겨진 욕구와 의도를 훤히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고 동기어진의 자세로 뛰어드는 적 앞에선 배트맨마저도 손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조커에겐 자신의 목숨 따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좀 더 자극을 느낄 수 있고 상대를 좀 더 절망시킬 수 있다면 내가 죽든 네가 죽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비덴트의 타락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대는데 이 장면은 조커의 내면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조커는 이제야 대화가 통한다며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고담의 정의이자 최고의 변호사였던 하비덴트는 모든 신념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파괴와 혼돈에 휩싸여 불구대천의 원수를 동전 던지기로 심판해버립니다. 조커 역시 하비덴트를 타락시킬 수 있고 스릴 넘치는 일이라는 이유로 대충 그냥 총에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조커는 고담의 정의를 타락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한낱 장기말처럼 사용했습니다. 지금 죽든 말든 그 목표를 이루는 것, 생사를 건 내기 이런 게 더 짜릿하니 그냥 저질러버린 거죠. 더 높고 가파른 놀이기구를 찾듯 더 큰 혼란과 스릴을 느낄 수 있다면 죽든 말든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파괴와 혼돈이 주는 스릴감에 중독된 인간입니다. 조커의 모습을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지독한 자기 혐오를 품은 인간입니다. 죽음에 무심하며 타인을 꿰뚫어보고 스릴에 집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기에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스릴 외엔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죠. 또 화장을 떡칠해 그의 얼굴을 숨기고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그의 자기 혐오를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을 파괴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의 흥미로운 점은 그저 혐오만이 아닌 자신에 대한 애증을 품고 있다는 점이죠. 자기 혐오는 자신의 어떤 요소가 보편적인 기준과 맞지 않음에서 비롯되기에 그들은 스스로를 혐오하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안도감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물론 끊임없는 성장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지만 그 과정의 풍파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나의 수준까지 타인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를 통한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곤 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도 이만큼 올라왔다란 말보단 쟤들도 나랑 똑같구나라는 말이 좀 더 달콤하게 들리지 않나요? 특별한 노력 없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조커는 이 자기 혐오와 나태의 끝을 달리는 캐릭터로 자기 혐오를 넘어 타인 역시 혐오스러운 존재로 추락시키려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건 것은 하비덴트의 타락이 고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조커는 누구든지 자신처럼 될 수 있다 믿었고 그를 증명하기 위해 사회를 더욱 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비덴트의 타락으로 자신의 신념이 입증된 순간 그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조커의 행위는 심리학의 자기 파괴 충동과 유사한데 이는 자신과 주변인에게 점점 큰 부정적 파급력을 미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면 의뢰 마땅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가 자기 자신이며 인생을 망치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노력과 자학 둘 중 하나를 골라야겠죠.
노력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지만 꽤 많은 사람은 이 노력의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학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사소한 쾌락에 빠져 현실을 잊고 살아간 뒤 초라한 자신에게 그래 이렇게 될 만했어 라며 비판과 자조 속에 만족을 느끼죠. 혹여 타인의 성실한 인생을 보며 불안을 느끼게 되면 그를 질투하고 비판하며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그 사람도 추락하게 되면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과연 이런 사람이 있겠냐 싶으시다면 잠시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 댓글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자기 파괴 충동이며 조커는 이 충동의 끝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타인을 절망의 나락으로 이끄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결국 자신처럼 타인도 삶을 포기하길 바라는 것이죠. 조커의 행동은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잔인한 자기 파괴의 충동을 자극하고 치열한 삶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일탈을 꿈꾸게 만들죠. 한 번쯤 그처럼 삶을 내던지고 손쉬운 쾌락과 폭력에 빠지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커에게 반해버린 이유이자 그의 이름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이유입니다. 조커의 저를 수집하던 중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있었는데 바로 조커와 결혼하고 싶다는 글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밖에서 난폭하나 나에겐 어쩔 줄 모르는 순진한 남자일 것 같다는 글이었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분석이 말해주듯 조커 역시 타인의 타락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연약한 남자니까요. 그러나 영화로 끝내주게 포장된 그 이면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욕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쾌락으로 가득 채우자는 욕망, 자신의 배에 폭탄을 심게 하는 욕망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커의 세상은 영화를 넘어 우리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세상에 대한 막연한 분노, 나태하고 타락한 삶이 주는 쾌락, 덧없어지는 기준과 도덕, 핵심을 파고드는 조커의 장난은 포르노와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커의 일탈을 자연스레 꿈꿀 만큼 삶은 불합리하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조커 역시 불안에 몸부림치다 뒤틀려버린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조커에게 반할 수밖에 없지만 그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조커의 목소리가 우리를 뒤덮기 전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화 내내 배트맨과 조커는 각자의 신념으로 대립합니다. 시련을 겪으며 사람은 성장한다. 시련을 겪으면 사람은 이상해진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그의 모든 것을 닮게 된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더 닮아갔을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을까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